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본청 관할 읍면동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구 소관 읍등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근영 팽성읍장입니다. 윤석영 신평 동장입니다. 김재신 원평 동장입니다. 이의재 통복 동장입니다. 현경 비전 1 동장입니다. 김다영 비전이동 행정민원 팀장입니다. 최원종 세교 동장입니다. 백광현 용희 동장입니다. 권봉미 동삭 동장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48쪽 팽성읍 세출 예산은 팽성 실내체육관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동 기본 경비를 300만 원 삭감한 15억 5,843만 9천 원입니다. 49쪽 동삭동 세출 예산안은 공원 내 어린이 모래 놀이터 그늘막 설치 등 2,503만 4천 원이 감소한 5억 6,15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승인 요청된 명시 2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0쪽 일반회계 명시 2월 사업입니다. 세계동 소관 총 입건으로 2억 3,410만 3천 원을 명시 2월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준공 및 사용검사 진행 중으로 명시 시설비 6,5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6,910만 3천 원을 명시 2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팽성읍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175만 4천 원이 증가한 15억 8,019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팽성읍 자전거 스탬프 챌린지 등 주민참여 예산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조 신평동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8만 3천 원 감소한 4억 8,138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르신 원예치료교실 등 주민참여 예산 사업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조 원평동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533만 1천 원 증가한 5억 2,331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은평마을 기자단 등 주민참여 예산 사업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조 통복동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5,782만 7천 원이 증가한 3억 6,644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복시장 유래 스토리텔링 등 주민참여 예산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비전 1동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54만 원이 증가한 7억 6,430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백꽃 축제 알리는 조형물 설치 등 주민참여 예산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비전 2동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06만 3천 원이 감소한 7억 5,335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 등 주민참여 예산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세계동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906만 2천 원이 증가한 8억 513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교 초록을 품다 등 주민참여 예산 1억 원, 임시청사 원상복구비 1억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조 용의동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0만 6천 원이 증가한 5억 3,005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르신 원예치료 교실 등 주민참여 예산 사업 8,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조 동삭동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4만 1천 원 증가한 5억 9,062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몸 튼튼, 마음 튼튼, 행복가득 웃음 체조 등 주민참여 예산 사업 7,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 구성안 읍동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철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청 관할 읍면동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통북동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벚꽃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년 하고 계시죠? 올해 처음 했었습니다. 올해 하고 내년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통복천 아래 그 밑에 야외 무대 있는 쪽 그쪽 공간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대 설치비가 있어서 무대가 거기 있는데 무대 설치를 따로 하십니까? 지금 현재 무대는 약간 조금 그런 현재로는 약간 좁은 측면이 있어가지고 약간 더 추가적으로 좀 설치를 이렇게 좀 하고자 합니다. 성과 지표 나왔습니까? 여기 계시는 읍면 동장님들 이렇게 행사하시고 나면 성과 지표 작성을 하셔서 그 성과 지표하고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하고 다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결과로 만들어낼 때까지 그 부분에 참고하셔가지고 그 다음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올 때도 그런 부분을 다 홍보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은 인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들어올 때는 읍면동의 주민참여 예산으로 비전일동 같은 경우는 벚꽃축제가 있고 통북동 같은 경우는 벚꽃축제가 있고 동삭동은 연날리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고 나면 그 행사한 거에 대한 결과를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하시는데 그 지표수에 대한 부분이 보통 우수, 보통, 미흡, 뭐 미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 갖고 계시죠? 작성하십니까?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에 연속 사업으로 들어오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통북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 읍면 동장님들 그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시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성과 지표를 가지고 주민참여위원들하고 회의를 하시고 이 사업의 지속성을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웬만하면 무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대 설치비보다는 그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그 행사에 쓰여질 수 있는 좀 더 필요한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그 무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 무대를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또 세워서 하시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통북동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지역 행사를 할 때는 무대가 있는 부분은 아주 뭐 협소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예산을 조금 더 그 행사에 다른 부분에 쓰여질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그 지역에 계획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무대를 신축을 하실 때 좀 참고사항으로 하셔야 돼요. 만들어 놓고 이렇게 크기가 작다든지 무용지물이 돼버리면 예산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그 행사성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는 성과지표수와 성과계획서가 잘 맞아떨어져야 되고 성인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잘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연속성인 사업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통북동이 처음이라 통북동에다 얘기를 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우리 동장님들 다 해당 사항입니다. 자, 통북동 유래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평택 우시장터라고 했는데 우시장터는 지금 통북동 그 파출소 지구대인가요? 그 옆에 바로 옆에 놀이터가 우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부모님 쫓아서
장터 열릴 때 구경도 가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연역 사이보드 제작을 6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6개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어떻게 산출이 된 거예요? 왜 6개라는 수치가 나왔습니까? 그쪽에 그 들어가는 그쪽 그거를 연역표를 세우려다 보니까는 게 가장 시각적으로 그 잘 이렇게 해서 나눠서 잘 보일 수 있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6개 정도 해서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디자인 측면도 그렇고 한번 감안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데이터는 없는 거죠? 일단은 그 하나 만드는 그 제작 그 가격은 그거는 알아본 수치고요. 나머지 그 6개에 대한 거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격과 수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예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스토리텔링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그 역사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구술로 받아서 자료를 시각적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6개가 왜 나왔냐가 중요한 거죠.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6개가 그냥 막연하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에 맞춰서 2천만 원, 3천만 원 우리 읍면동 예산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일찍 서둘러서 그쪽이 조금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이 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사업을 구성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조금 더 구체화적으로 근거에 입법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지 2천만 원, 3천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거를 다 안 써도 되는데 2천만 원을 채워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3천만 원이 넘는데도 모자라서 3천만 원만 세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방법론적인 것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맑은 물 푸른 통복 전했습니다. 이거는 그 환경정책과하고도 연계된 사업이죠. 환경 쪽에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도 지금은 그 비점 저감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하고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과에서 하는 거고 주민 참여해서 소소하게 이렇게 주민들이 같이 갖고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EM 흑 뭐 이제 이거는 지금 2026년도 그 처음 시작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처음입니다. 이거. 어떻게 돼서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기존에 그 통복천에서는 가끔 전에 새마을에서도 그렇고 가끔 EM 흑공 던지기를 했어요. 많이 네. 했었습니다. 네. 그거를 쭉 보아오니까 그게 그래도 그런 거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해서 이걸 한번 확대하고 좀 주민들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하면 환경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주민 참여도 그래서 많이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될 것 같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럼 다른 단체에서도 EM 흑공 던지기가 있는지 파악은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검토를 해서 겹치지 않게끔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단체하고 같이 협업으로 이날 같이 행사를 잡아서 조금 더 효과성 있는 이런 주민 참여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생식물은 뭘 생각을 하셨어요? 물 수세미 같은 거나 물 억새 같은 거 아니면은 달뿌리 풀 그런 거 이제 하천 정화형 그런 수상 식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생각했었습니다. 수생식물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꽃이다 그러면 수생식물이잖아요. 불의옥잠이나 이런 것들이 정화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면적인 부분들이 있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뭐 좋은 의도긴 한데 수생식물 선택할 때는 잘 하시지 않으면 그 뿌리들이 그 안에서 다시 또 그 퇴적화되면서 2차 오염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생식물 선택할 때는 전문가적인 의견을 들어서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통곡동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으로 벤치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지금 그 기존에 있던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 보면 그 벤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벤치들이 많이 노후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데크 깔려져 있는 게 노후가 돼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민원이 야기가 돼서 중간중간 조금씩만 보수를 하던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벤치가 평벤치가 13개면 적은 개수는 아닌데 저희 그 행정복지센터 그 옆쪽으로 해서 그 아래쪽은 말고 위쪽 그 산책로 그 교회 네네. 옆쪽으로 그쪽도 사람들이 통행이 엄청 많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벤치가 좀 많이 부족하고 노후화되고 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반면에 그래서 그쪽에 해서 좀 해서 주민들 그럼 신규로 13개, 14개를 설치를 하시는 거고 기존에 있던 거를 교체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기존에 있던 게 거의 노후화되어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네. 철거를 하고 다시 네네네네. 신규로 네네. 하신다는 네. 말씀이세요? 예, 제가 봐도 이거는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통북동도 어르신 인구가 상당히 많죠. 다른 동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을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교육은 대상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떤 수업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일단은 65세 이상으로 해서 관내 거주하는 그 경로당 위주로 그 어르신들 위주 또 이왕이면은 또 좀 어려우신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일단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그 사업들에서 그 스마트폰 활용 교육들을 하는 데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그 이 교육을 하고 나서 그 어떤 기대에 미치는 부분,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받아보시고 되도록이면은 이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조금 미리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65세 이상 그 경로당 위주로 하게 되면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지 않으면 한두 번 교육을 받아도 이게 쓰임새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어르신들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요즘 강의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그래서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화면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시각화된 자료로 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비전 1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백꽃축제는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 거의 동일하고요. 집행률은 99.9%로 굉장히 높은데 올해 하시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표 세운 거에서 해 보셨습니까? 죄송한데 저희도 그거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게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다시 올리셨어요? 저희 비전활동에서는 그 백꽃 축제를 주제로 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하면 이제 세 번째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그 배다리 공원이 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체험 부스나 이런 거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번 그 장소는 이제 일단은 저희가 그 배다리 생태공원으로 하고 동장님.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하면 질문 대답이 아, 너무 길어지니까 네, 그건 네. 다 아는 거고 네네. 이게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지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거에 대한 뭐 성과 뭐 평가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하셔야 되는 거는 다 인지는 하시죠. 네, 우리 이제 더 이상 이 질문은 안 할 거고요.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주민참여 예산이니까 올리면은 의회에서 승인 웬만하면은 그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승인은 해드려요. 해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해줘야 되는 당위성이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 당위성들을 읍면 동장님들이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태양광 패널 스마트 벤치가 들어왔어요. 신규로. 네. 이 부분은 필요성이 어디에 어떤 그 기획이 시작이 출발점이 어디서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세로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만세로 일원에 이렇게 그 이동이 이렇게 많은 데가 있어요? 네, 의원님 이게 이제 일반 그 제안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거기서 이제 만세로 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위치는 제가 봐도
거기에 예를 들어 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야지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렇죠. 이 위치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좋기는 해요. 좋은 사업인데 위치가 조금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유동 인구들이 없고 상가에 방문하는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물론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그래서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해드리는 게 의외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위치가 조금 어딜까라는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비전 이동 가겠습니다. 쉽고 재밌는 생활 속 AI를 만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가장 궁금한 거는 어떻게 만날 건지. 아, 죄송해요. 팀장님이 오셨어요. 팀장이 긴장돼서 잘 설명 못 하실 것 같은데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세교동으로 가겠습니다. 세교동 초록을 품다라는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네, 설명해 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주민 참여 아시다시피 이제 참여 사업을 하는 거로 환경과 계절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면서 공연도 같이 진행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 내역이 이렇게 올라오시면 승인을 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장비 임차 등은 행사 용역 2,955만 원. 네, 좀 지금 초록을 품다라고 하셨어요. 네, 단독보다 아파트 단지가 증가하여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고령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세대 간 소통의 필요성 증가. 초록을 품다하고 이 사업 개요하고 맞아요? 이게 이제 예로부터 12월 달까지 한다고 그 안에 하는 건데 주로 하게 되면 이제 봄철에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초록이라는 내용을 반영해서 썼습니다. 근데 초록을 품다라고 했는데 지금 장비 임차로 해가지고 2,955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사업 개요하고 제목하고 장비 임차하고 안 맞아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초록을 품다라고 하면 사계절 여러 꽃들이 아름답게 피는 통북천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깨끗한 통북천을 가꾸는 방법을 지역 주민들과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행사에 장비 임차료로만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더 부수적인 설명을 조금 달아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그 보완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드물게 하는 행사다 보니까 또 금액도 크고 또 큰 행사인데 네. 내용이 조금 부족한 거 저희가 인정하고요. 그 네. 부수적 내용은 이제 보완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행사가 축제가 또는 행사가 말 그대로 주민들이 행복하고 주민들이 참여율이 높아야지만 주민 참여가 되는 거예요. 주민 참여가 왜 주민 참여로 됐는지는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네. 내가 사는 공간에 내가 주인이 된다라고 해서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건데 주민들보다는 행사 위주로 해가지고 뭐 가수들 공연하는 거 조금 보고 가고 이렇다는 거는 물론 그런 공연도 필요하지만 그런 공연들은 시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각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주민들 스스로가 행복한 그런 예산들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의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교동 그 2월 사업이 있어요. 이거 2회 추경 때 그게 이제 네. 어떤 거냐면요. 예. 집기라든가 사무용품 네. 신청서 들어갈 때 쓸 걸로 한 건데 네. 이해 추경에 세웠다가 네. 연내 집행이 이제 어려울 것 같아갖고 명시일로 세웠던 사업입니다. 네. 근데 왜 추경에 이거를 올해 말 준공한다고 하시고 좀 늦어져갖고 신청서 진행하는 게 좀 늦어져서 늦어졌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언제 준공입니까? 3월에 준공입니다. 3월이요?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부득이하게 명시를 네. 했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예, 저희가 이제 차질 없이 꼼꼼히 챙겨주세요. 예, 이게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거 집기 네, 2회 추경에 우리가 심사를 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 보면 이제 팽성읍이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전체 우리 본청 관할 읍면동 9개 중에 한 3배 정도 다른 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보면은 지금 저 사업이 있어요. 저 방역 사업들이 다 있는데 읍면동 이게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 재료비 이거 정리 한번 다 같이 해주세요. 그 9개 읍면동 이게 왜 틀린지 240페이지 43페이지 네 242페이지 방역 사업에 이제 연무확산제 그다음에 살충제 및 유충구제제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읍면동별로 금액이 다 틀려요. 이게 무슨 기준으로 한 건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파악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도로변 이제 꽃길 조성 사업들이 있어요. 다 읍면동별로 있는데 이게 좀 일괄적으로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다 틀려요. 어떤 동은 좀 규모가 많고 어떤 데는 적고 그런 부분 어떻게 좀 예산 편성을 하시는 거죠? 이 부분도 좀 이게 지금 읍면동 그 도로 이제 뭐 이런데 거의 제초가 안 돼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항상 제초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이것도 그 각 동별로도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규모를 비슷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물론 이제 면적 크기도 있겠지만 그런 걸 좀 조율해서 좀 편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여기 보면 이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기간제 보수 근로자 보수들이 하는 그 제초 작업을 하는 일수도 다 틀려요. 그게 다 읍면동별로 다 틀리고 제초 작업 또 별도로 용역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팽성읍 그랬었고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팽성 같은 경우는 이 레포츠공원하고 실내체육관, 뭐 체육시설 관리, 서부 체육시설 관리 이게 있어서 좀 예산이 좀 이거 예산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1억 정도. 이 세 군데를 다 저희 읍에서 관리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좀 이제 거기는 출장소가 없어 이제 그렇게 하시나 봐요. 여기 저기 송탄 출장소나 안주 출장소 관할은 전부 다 그 출장소 지역 경제과나 여기서 그 북부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팽성읍만 이렇게 세 개를 다 관리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도 더 필요하시겠어요.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 일찍 근무 쓰고요. 밤에 매일 평일 밤에 대기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10시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평동 그 주민참여예산 살아나는 골목 피어나는 상권 신평을 알리다. 이게 그 세부 내역들이 산출 내역들이 지금 아까 세교동도 그렇고 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죠? 전시 및 부스 운영. 이게 이제 저희 신평동은 이제 구도심이다 보니까 네. 지역 상권을 좀 살리고자 이제 지역 상인회 쪽에서 제안한 사업인데요. 네네. 저희가 산출 내역은 좀 부실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게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지가 잘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고 또 뭐 세대 공감 놀이터 하모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공연 전시하고 이렇게 체험한다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만 올라갔더라고요. 그다음에 원평동. 원평동의 그 283페이지 보면 이제 원평마을 기자단이라는 사업이 주민참여 이제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강사료가 20회를 해요? 이게 뭘 20회 하는 겁니까? 아, 이게 이제 주민이 만드는 우리 마을 이야기라고 해가지고요. 네. 원평동 주민이 이제 직접 취재해가지고 그걸 이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 중에 취재라든지 글쓰기, 뭐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교육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를 넣습니다. 강사 수당을. 20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 한 달에 2번 해가지고 격주로 해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10개월 취재, 동안? 예, 10달 동안 10달 해가지고 동안 해서. 전시를 나중에 결과물을 내려고 그래서-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자단으로? 네. 그래서 그래- 아동 10명 정도, 그다음에 어른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선발 규정 뭐 선발은 어떻게 하시겠다 뭐 그렇게 지금 예, 구체적인 안은 없는데 이거 이제 교육분과에서 제안을 내신 거기 때문에 네. 1월이나 2월 중에 그 운영 계획 만들어지면 3월 중에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 신평동은 보니까 그 청소 기간제 근로자가 다 있던데 신평동은 없나요? 여기 좀 이게 지금 원평동 287페이지 아, 저희 있어요. 있어요? 근데 예. 여기 근데 보면 이제 그거는 여기 세부 사업에 없고요. 예. 저희 인력 운영비 그쪽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네. 있습니다. 그쪽에 있어요. 예, 예. 세부 사업에선 뺐습니다. 다른 데는 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청사 개보수 및 네. 유지 관리에 이제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아, 있는데 저희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기 때문에 인력 운영비로 해서 그쪽으로 세부 사업에선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읍면동별로 그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다 세대씩인 거죠? 다 동일한 거죠? 세대씩 보유하고 있으니까 다 팽성은 4대고 규모가 좀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그 아까 통복동인가요? 네, 통복동 그 310페이지 보면 스마트폰 교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강사비하고 재료비가 무슨 재료비입니까 이게? 300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일단은 그 구체적인 거는 작성은 안 돼 있지만 홍보 책자하고 현수막 등 그런 걸 지금 책자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홍보 책자 현수막은 300 별도로 있어요. 있는데 재료비가 300 또 있어요. 아, 그 홍보비 네. 지금 그 지금 자세한 내용 사항은 제가 지금 나열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다 그런데 지금 뭐 이제 다른 데도 다 하려고 좀 시간 걸리니까 좀 이렇게 작성하실 때 이 좀 그 정확한 사업이 어떤 건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이런 내역을 좀 정확히 좀 표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방역 관련해서는 왜 금액이 다 차이 나는지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제초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항상 뭐 최일선에서 고생 많으신 우리 읍면동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예. 잘 이 사업들 지금 진행하는 사업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호 의원입니다. 우리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행정자치국 소관 본청 관할 읍동 장님께서 이제 배석하셔가지고 이제 2026년도 이 예산안 심사 저희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뭐 여기 계신 뭐 행정 김병준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읍동장님께서 올해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이 저희 본청 관할 읍동은 뭐 한 9개 동이죠. 9개 동. 9개 동인데 예산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합쳐야 뭐 한 63억 9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경정 예산 봐도 뭐 그렇게 많이 경정된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 관련된 이 읍동에서 이 팽성읍 같은 경우는 한 저기 리가 한 73개 정도 되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데는 이제 동이다 보니까 이제 아마 통일 텐데 이 신평동은 한 몇 통 정도 됩니까? 26개 통이 있습니다. 26개 통이고 통복동은 13개 통입니다. 통복동은 13개 통이고 원평동은 몇 통입니까 혹시? 21개 통입니다. 21개. 비전 1동은 38개 통입니다. 38개고 비전 2동은 몇 개입니까 혹시? 51개 통입니다. 51개. 세교동은 35통입니다. 35통, 용이동은요? 16개 통입니다. 16개. 동삭동은 22개입니다. 22개입니까? 이게 이제 적게는 뭐 한 13개에서 뭐 한 73개면은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거기에 통장님도 계시고 이장님들도 계실 거고 관할 면적은 또 넓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통이 적다고 해도 또 워낙 또 이 아파트 밀집 지역은 또 워낙 많은 분들이 살아 계셔 인구수가 많고 되게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읍동장님께서 거기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뭐 제초든 여러 가지 또 주민자치 참여 예산이 나름대로 1억씩 다 배정이 돼가지고 아마 이 개수가 다 상이하게 들어와요. 이게 기준은 없는 거죠. 주민 참여 예산 기준이 개수 사업 개수가요. 1억 한도 내에서 뭐 제한돼서 이제 선정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전에 이제 24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주민 참여 예산 관련돼 가지고도 많이 그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남는 경우가 왜 남을까요? 혹시 우리 국장님 혹시 왜 남을까요? 이 주민 참여 예산이? 일단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을 이제 편성할 때 예, 사실 예. 이제 그 주민자치회에서 주도적으로 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사실 이제 좀 정확하게 견적을 받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저희 뭐 공무원분들 여기 계시는 뭐이 읍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들도 다른 타 부서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공무원분들이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집행잔액이 남는데 일반 주민분들이 그거를 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우리 여기서 주민들이 뽑아서 이게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이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한계성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공무원분들이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를 잘 못하면 계속 이제 이 잔액도 남고 불필요한 사업만 계속 반복되는 게 거의 일회성들이 거의 많단 말이에요. 일회성이요. 연속성 있는 사업보다는 일회성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잔액도 많이 남고 어떤 데는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세 보니까 많은 데는 막 동삭동 같은 데는 9개 주민 참여 예산이 적은 데는 한 4개 정도 되고 4개, 5개 뭐 이렇게 상이한데 이거를 저희들이 선정된 걸 하나하나 또 이걸 갖고 저희들이 뭐 이걸 평가해가지고 감액해가기도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주민 참여는 어차피 우리가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전반적인 걸 갖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도 전에도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이제 읍동장님께서 그 주민자치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나름대로 이거를 선정하거나 더 디테일하게 어차피 이제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까 선정하거나 견적받는 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더 꼼꼼하게 해야지
나중에 집행잔액도 안 남게 만들어야지. 집행잔액 보니까 결산자를 보니까 집행잔액 남는 게 꽤 되더라고요. 다 보니까요. 읍동별로 다 보니까요. 그래서 남으면은 이제 세웠다가 또 진행이 또 안 된 것도 있는지 뭐 거의 다 남는 경우도 있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드론 활용 교육이라고 아마 팽성에 있지 않았나요? 팽성에 예, 있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아마 실행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안 됐는데 지출 잔액으로 1,200 잡고 예산 절감으로 300 잡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데 예산 절감액이 300이 생기고 잔액이 1,200이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관련된 아까 뭐 의원님들이 관련된 거 몇 개 이렇게 집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중복 사업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저희들이 만약 심사를 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각 읍동별로. 그렇지만 이게 이제 주민들이 고심하고 해서 다 그 분과별로 고민하고 해가지고 올린 사업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 성과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도 분명히 성과 지표를 갖고 판단을 하셔야 되풀이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좀 전반적인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초 관련돼서 아까 우리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제초 작업하고 특히 이제 가로등 관련된 거, 이런 관리 이런 게 각 읍면동마다 이게 상이하기 때문에 개수도 다르고 막 그런데 잔액도 그것도 많이 남는 거 많이 남더라고요. 가로등 관련돼 가지고 보안등 같은 게 특별히요. 그런 것도 좀 이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개수하고 파악해 가지고 계속 매년 똑같이 세워 가지고 뭐 그걸 계속 보안등이나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몇 개 정도가 수준되는 거를 잘 파악을 하시고, 제초 요 관련된 것도 남는 동은 남더라고요. 이게 또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제초 작업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 데는 남고,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이 뭐 다 상이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는 집행잔액이 몇십만 원 남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많이 남는 데는 뭐 기백만 원에서 뭐 이렇게 남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는 안 잡히니까요. 뭐 한 3천만 원 잡히고 뭐 어떤 데 2천만 원 잡히고 막 그러는데, 그 관련돼서도 좀 디테일한 면으로 분석해 가지고 세워 가지고 잔액이 안 남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차라리 편성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도 뭐 한 달밖에 좀 안 남았는데, 어쨌든 우리 여기 계신 읍동장님께서 일선에서 제일 앞에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또 이 행정 업무를 행정 서비스를 하시는 이 부서이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열심히 12월까지 좀 마무리를 사업 잘 해주시고, 사업 편성된 거 뭐 만약에 크게 뭐 예산이 엄청 많은 예산이 편성이 다 많게는 15억에서 적게는 뭐 한 3억 6천 이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요. 관련돼서 참 꼼꼼하게 살림을 잘 올해 해주시고 내년에도 잘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늦은 시간까지 계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우리 읍면동, 우리 본청 관할 읍면동 우리 그 동장님들이죠. 읍면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뭐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항상 늘 주민 참여 예산 그게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그 사업 구성이라든가 사업 그 필요성이 조금 이제 뒤떨어진다 해가지고 그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본청 관할 그 예산을 보니까 63건에 8억 2,923만 원 정도가 이제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많이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개선이 됐고, 굉장히 실질적인 예산이 이제 많이 지금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실현 가능한 할 수 있을까 이런 사업도 좀 있어요. 있는데 좀
의원님들이 지금 다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유념을 좀 해주시고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그 중복되지 않는 그러니까 9개 단체나 뭐 많게는 작게는 뭐 8개 단체, 9개 단체, 크게는 좀 12개 단체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단체별로 하는 사업들이 또 여기 주민참여 예산 사업하고도 중복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 반찬 만들어주기, 뭐 김치 만들어주기 이런 걸 새마을에서도 하고 바르게 살기에서도 하는 일들인데 아직도 지금 여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밑반찬 만들기 뭐 이런 게 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래서 그런 거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을 좀 해주시고 좀 역량 강화 교육이 좀 필요하죠. 이제 그래서 많이 교육도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주민자치로 이제 전환되면서 예산도 좀 많아지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동사무소 우리 동장님들하고 면장님들은 좀 주민자치와 공유를 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좀 양성화돼서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비전 2동에 비전동 사업이 약 1억 정도가 있는데 그 비전동 그 사업에 1,150만 원이 있는데 나무 폐 팔레트를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서 공예 교육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나무 폐 팔레트라면 이게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팔레트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원목 재료나 네. 팔레트 중에 이제 폐팔레트라고는 하는데 예. 주로 원목 재료 친환경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역 자활센터나 복지관 등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장애인 분들 취약계층한테 예. 유의미한 시간을 제공하도록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 폐 팔레트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친환경 재료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이게 원목 그냥 원목을 이용해서 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용해동에 보면 그 사업 중에서 책으로 통하는 청소년 작가 만나다 이런 사업들은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베스트셀러 작가를 초빙한 작가와 강연 및 북 콘서트 시간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잘 소통이 되고 진행이 될까 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말이면 청소년 문화공원이 이제 개설이 되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 예. 강사를 초빙을 해서 예. 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저자와 함께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월부터 12월이라고 했는데요. 예산은 뭐 1,090만 원뿐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게 과연 베스트셀러 작가들을 초빙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의문이고 몇 번을 하실 건지 이런 계획은 있나요 혹시? 일단 작가 강연은 2회로 저희가 지금 편성을 했고요. 이해요? 예. 하여튼 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 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저자를 초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네 번째 보면 용의동 그 사랑 담은 계절 밥상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각 단체의 중복 사업이 이런 건 잠깐만 연결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거라 이게 각 단체에서 그 사회보장 협의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새마을 이런 데서는 밑반찬 수시로 이거를 배달을 해주시고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중복성이 있다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개선할 사항이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용의동에 그 첫 번째 사업으로 그 취약계층의 소화기 무료 보급이 있습니다. 무료 보급을 해주는 건 좋은데요. 사용하는 방법을 또 몰라가지고 또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 사용 방법까지 이거를 보급하면서 그 뭐라 그럴까 그 교육 뭐 이런 것까지 좀 시켜주면 좋으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사용 방법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때는 다급하지만 이거를 사용할 수 어떻게 눌러야 될지 잘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집에 있는
가정에 이제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이거 같이 보급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용 방법을 교육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그 읍면동별로 이렇게 많은 좋은 사업들이 제안이 된 것 같아요. 먼저보다 이제 개선이 됐고 프로그램도 잘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이 완성도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각 동장님들 아니면 면장님들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애쓰셨고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내년도 2026년도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청 읍면동 관할 소관 상장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자치국장님이 이제 저희들하고는 오늘 12월 31일 날 명예퇴직을 하시는데 저희들하고는 회기는 이걸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우리 진짜 반평생을 몸담아 오신 공직생활에서 이제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저희들도 많이 섭섭하거든요. 국장님 많이 그동안 애써 주셨는데 가시면서 동료들이나 후배 또 직원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행정자치국장 김병입니다. 우선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김영주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이기영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최재형 의원님과 함께 기획행정위원회를 제가 1년 반 송탄 출장소장 하면서도 같이 해서 한 1년 반 정도 이제 같이 하반기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같이 의원들하고 같이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됐으면 크나큰 영광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 비롯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뭐 예산이나 각종 현안 사항을 같이 토의할 수 있던 영광을 갖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저야 뭐 민간인으로 돌아가지만 여기 뭐 의원님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평택시 발전과 시의회 발전에서 노력하실 분들이고요. 저 역시도 뭐 사회에 나가더라도 우리 시 발전과 시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 못팀도록 늘 노력하는 사람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김병준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병준 국장님이 가시는 길에 꽃길하고 꽃신 신고 꽃길 또 제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가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박수로 환영해드리죠. 네. 수고하셨고요. 또 퇴직하시는 우리 동장님이 또 계시네. 세교동에 최원종 동장님이 이제 또 내년 1월달에 이제 퇴직을 하시는 거죠? 아니, 1월달에 이제 공대원수를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실질적으로 퇴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동안 좀 공로연수 가시니까 한 말씀하셔요. 예. 저한테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정장선 시장님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공간에 계신 김영주 위원장님과 강정구 시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마무리 잘하고 밖에 나가서라도 평택시 공직자로서 전에 근무했던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수고하시고요. 우리 국장님하고 세교 동장 최원종 우리 동장님 많이 쓰셨고요. 그동안 평택시 발전과 지역민들의 공복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가시는 길이 늘 행복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은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